요즘 리플 홀더분들 마음이 참 답답하시죠? 도대체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가격은 언제 오르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리플과 XRP를 둘러싸고 정말 묵직한 뉴스 3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걸 한 자리에 모아서 연결해 보면 완전히 다른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흩어진 뉴스들을 하나의 완벽한 구조 안에서 날카롭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먼저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미국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기업의 결제 시스템 접근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날 CNBC가 발표한 2026년 혁신기업 50에서 리플이 당당히 16위에 이름을 올렸죠. 여기에 불을 지피듯 XRP 레저 위의 실물자산 시장에는 한 달 만에 무려 14억 달러라는 거금이 새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사건들이 하루 만에 동시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절대 단순한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책 환경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내부 펀더멘탈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으며 장기 인프라가 준비되는 와중에 외부의 주류 평가까지 따라붙기 시작한 거죠. 이 4가지 흐름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우리 XRP 가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 루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뜯어보면 핵심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연방정부와 연준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기존 규정을 싹 뜯어보면서 어떤 규정이 핀테크 기업의 결제 시스템 접근을 부당하게 막았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6개월 안에 비은행 결제 업체들이 공식 결제 계좌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핀테크나 암호화폐 기업을 철저히 배척하던 기성전통 금융권의 단단한 벽에 아주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결국 리플 이야기로 연결될까요? 리플의 주력 사업이 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을 묶는 리플렛, XRP를 브릿지로 쓰는 ODL, 그리고 최근 출시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 전부 이 은행 결제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 비즈니스거든요. 미국 통화감독청의 조건부 인가까지 이미 받아둔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 결제망의 빗장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 혜택을 볼 최우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나가는 것과 우리가 가진 XRP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회사가 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가치는 주주에게 가지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 오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홀더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인데, 그래서 우리는 리플 회사의 성장이 XRP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브릿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XRP 가치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경로는 바로 거래 수수료 소각입니다. XRP 레저 위에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로 사용된 XRP의 일부가 지구상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거래량이 폭발하면 전체 발행량이 점점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구조인 셈이죠. 물론 당장 눈앞의 가격을 폭등시키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코인의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소 경로입니다. XRP 레저에는 자체적인 탈중앙화 거래소가 내장되어 있는데 다른 자산들을 서로 교환할 때 XRP가 중심다리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어 기관들이 들어와서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 토큰을 사고 싶을 때 바로 바꾸는 것보다 XRP를 거쳐서 거래하는 경로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안에서 실물자산 거래가 늘어날수록 XRP의 필수적인 수요가 계속 생겨난다는 소리죠. 세 번째는 리플의 핵심 무기인 ODL 송금 경로입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돈을 보낼 때 달러를 급하게 XRP로 바꾸고 전송된 XRP를 현지에서 다시 페소화로 바꾸는 초고속 시스템인데요. 송금이 일어나는 짧은 순간마다 XRP를 시장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이 ODL 사용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XRP에 대한 직접적인 매수 세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플은 최근 프로젝트 1분이라는 전문 기업과 손잡고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응하는 실무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암호 체계 위에 양자 저항 암호를 한 겹 더 쌓는
하이브리드 서명 기술을 도입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직 방향성을 논의하거나 로드맵에만 넣어둔 반면 리플은 재단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벌써 행동에 나섰어요. 10년,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금융 인프라라는 신뢰를 기관들에게 확실히 심어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으니 돈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죠. 최근 한 달간 리플 네트워크로 들어온 실물자산 토크나 즉 RWA 규모가 1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유입 속도는 시장에서 가장 빠르다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마저 제친 수준인데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자금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밑바닥에 깔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호재가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이미 완성된 자리에 제도가 가속도를 붙여준 모양새인 거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업홀드의 CEO도 인터뷰를 통해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으며 리플이 결제와 자산 토큰화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증명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신호들이 오늘 당장 차트를 위로 쏘아 올리는 단발성 펌핑 재료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분기 단위, 년 단위로 리플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책, 펀더멘탈, 인프라, 그리고 주류 시장의 평가까지 4가지 퍼즐 조각이 지금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어요. 과거 소송전으로 4년 넘게 고생하셨던 홀더분들이라면 이 자산이 단타로 쉽게 먹는 종목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단단해진 금융 인프라 구조가 완성되고 가치가 폭발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해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선택으로 최고의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